네,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겠다 정치인들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통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 같아 보이지만 삶을, 세상을 들여다보는 방법인데요. 내일이 통계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의미 있게 시작된 날이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내일을 맞이해서 내일이 통계의 날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 직접 이슈앤피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훈 통계청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은 초대하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장님 통계 어려운데 그랬더니 저희 담당 PD께서는 확률 청장님이 아닌 게 어디야. 예. 예. 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내일이 통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날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내일이 9월 1일입니다. 네네. 예, 1896년, 그러니까 고종황제 시절이죠. 네. 그때 이제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네. 이 호구조사 규칙이 어떤 의미냐면요. 네네. 그 호구조사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호구조사의 호는 주택이고 구는 인구입니다. 사람. 네. 그러니까 인구주택조사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근대적인 인구주택조사가 처음 시작된 날이 1896년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매년 지금 기념하고 있고요. 금년이 네. 28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호구조사라고 하면 사실은 꼭 그때 말고도 그 전에도 호구조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네. 예, 저희가 이제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네. 호구조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했고요. 네. 그리고 경국대전에도 그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냐면요. 네.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은 네네. 사실 이게 순전히 이제 인구 조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조세라든지 네. 병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네네. 조사하는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896년부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통계조사의 목적, 우리나라 예. 국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했고 네. 매년 하는 거를 규칙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날을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생각해서 그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 대상으로 통계조사 결과 나오면 재미있는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뭐 재미있기도 하고 또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뉴스도 쏟아집니다만 예. 그만큼 중요한데요. 청장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청장님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또 기재부 경제부처 예. 또 외교관으로서도 또 경제 업무를 담당하기도 예. 하셨고 3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근간으로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통계가 일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셨겠어요, 그러면. 예, 당연히 그랬습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기재부에서 근무를 할 때요. 특히 이제 제가 통계청장 오기 전에는 기재부에서 차관보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네. 거의 통계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매달 초에 보면은요. 물가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전달에 이제 물가조사가 나옵니다. 요즘 네. 물가가 굉장히 핫하고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매달 중순쯤 되면 이제 고용 통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취업자, 실업자 이런 상황을 네. 보면서 우리 고용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말쯤 되면은 오늘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산업활동 동향이 네. 나옵니다. 그 전달에 이제 산업활동이 네. 어떤지 생산이 어떤지 소비는 어떤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통계의 큰 소비자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자리를 옮겨서 지금은 이제 통계 생산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활동 동향 조사, 일자리 현황, 취업률 혹은 실업률이 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서 사실은 국가가 이쪽 분야로 좀 바꿔야겠는데 혹은 예.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도 예. 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정책의 근거로 예, 봐야 그렇습니다. 예. 되나요? 그 국가 통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라든지 물가, 고용, 네. 산업활동 등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네.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자료가 네. 정확하고 시의성 있고 또 중립적으로 작성이 돼야지만이 네. 정책이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청장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본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고 네. 품질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네. 해가지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고 중립적 있는 통계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서 지금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훈 통계청장 저희가 이슈앤피플 스튜디오에 모셔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국가 혹은 우리 국민의 전체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정확하게 본다라는 의미처럼도 들립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인상률 뭐 기대 물가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이것도 다 어쨌든 샘플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일종의 수치를 예측하는 건데 예. 이게 뭐 과거에는 연탄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는. 예.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요즘 뭐 배달비도 많이들 쓰고 막 이런 예.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좀 지표가 새로 바뀌어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5년에 한 바꾸고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꾼 걸로 하면은 458종을 저희가 직접 조사합니다. 458종. 네. 네, 저희 전국에 있는 이제 통계조사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통계청의 직원이 3,400명입니다. 네. 사무실이 이제 전국에 56군데 있습니다. 네. 그 조사 요원들이 직접 시장이라든지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458종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요. 네. 국민들이 이제 쓰고 있는 지출을 봐가지고 네. 지출에서 중요한 품목들부터 458종을 선정을 네. 해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배달비입니다. 네. 자, 배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사실은 저희 458종 중에 배달비 항목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배달비는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배달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조사가 조금 부정확한 거 아니냐 네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배달비는 사실은 배달비만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 음식값에 같이 포함해서 외식비 같은 냅니다. 예. 그래서 외식비를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외식비를 조사를 할 때요. 통계조사 요원이 가서 네.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에 간다, 네네. 치킨집에 간다 네네. 이랬을 때 그 주인께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가 홀 매출이 많냐 네. 아니면 배달이 많냐. 아, 네. 그래서 홀 매출이 많다고 그러면 홀 매출 거기에 음식값만 계산을 해가지고 네. 기입을 하고요.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는 배달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값 플러스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네. 배달비가 사실상 반영이 사실상 되네요. 그 안에 반영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게 물가가 이제 올랐을 때 특히 이제 외식 가격이 올랐을 때 네. 요즘 이제 외식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8% 이상 오르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가 음식값이 오른 건지 어디까지가 배달비가 오른 건지는 지금 맞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방법을 좀 정치하게 해가지고 네. 배달비를 따로 구분하는 방법을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비가 올라가서 이게 음식값이 올라갔구나 하는 부분을 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예. 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예. 상황입니다. 정말 설명 들으신 분이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시나 할 만큼 치밀하게 정말 예, 조사하고 있군요. 저도 저기 물가조사 현장에 여러 번 나갔고요. 실제 나가시군요. 네. 최근에도 직접 가서 네. 우리 조사 요원들하고 같이 태블릿으로 조사합니다. 요새는. 네. 그 태블릿을 제가 직접 기입하면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여러분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이 물가 뭐 이런 통계조사 자료입니다. 이게 또 임금 협상에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에 쓰이기 때문에 예. 중요합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예. 자가주거비도 포함돼야 된다. 이 얘기는 또 어떤 논란일까요? 예, 그 부분도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자가주거를 하시는 그렇죠. 분이 네. 더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58%가 네. 이제 자기 집에서 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통계 아까 458종 중에 전세 가격도 있고 월세 네. 가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포함하면 전체 물가의 100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네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하고 월세는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자가주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부분은 지불하지는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네네. 그 자가주거비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표에 포함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 반 정도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가격을 물가 지수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 지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난 날에 저희가 이제 발표했던 이번 달 초에 지난달 이제 물가를 발표했던 6.3%에 네. 본 지표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보조 지표로 혹시 네. 자가주거비까지 포함된 게 한 필요하다고 경우에, 네. 한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시라고 해가지고 네. 1995년부터 지금 이제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본지표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이게 포함이 되면 네. 전체 물가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지금은 한 10%인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28% 정도 됩니다. 아, 커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세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물가의 변동이 네.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분들께서는 네. 사실 부동산 부담이 크시거든요. 네. 집을 갖고 있든 없든. 그러니까 아유 나 먹고 사는데 집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소득이 어려운데 이거 왜 물가에 반영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거엔 지표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저생계비라든지 뭐 임금, 등록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포함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고 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훈 통계청장님 모셔서 저희가 여러분 잘 몰랐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숫자로 또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 보내시고 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자, 통계청이 과학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하는 것 왜? 그러면 이게 뭐 한국은행이 뭐 물가 얘기할 때나 뭐 기재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좀 통계청에서 나온 거 편리하고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사실 저희가 이제 물가를 6.3%라고 했는데 네. 어떤 분은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수 지난달 있죠. 한 달 쓴 걸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똑같이 썼는데 내 돈이 예. 10%는 더 썼어. 이런 이럴 수도 분들이 있죠.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통계청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네. 저희 통계청 서비스의 코시스라고 이제 국가통계 네네. 포털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나만의 물가 체험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지난달 한 달 동안 쓴 거를 쭉 한번 넣어 보시면요. 네네. 그게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가 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나만의 이제 맞춤형 물가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자기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전을 네. 많이 해서 기름값을 많이 쓴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6.3%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주로 이제 공산품 이제 위주로 하신 분들은 6.3%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참 맞춤형 그러니까 물가 체험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는 물가가 6.3% 이렇게 단일 수치로만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런 네. 이 가구 구성에 따라 가지고 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도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금년 연말쯤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맞춤형으로 또 보실 수도 있을 걸로 지금 요즘 뭐 생각하고 창업,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려는 분들 많은데요. 통계청 들어가시면 정말 사업에 도움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딸한테 좀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꾸 물가 올랐다고 용돈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는지 정책을 정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인가요? 기재부 시절에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다고요. 예. 비결이 뭡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뭐 따로 비결이라기보다는요.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요. 많이 이제 직원들 이야기를 들은 게 그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듣는다. 같아요. 예. 맞네요.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이제 많이 듣고 제가 네. 주로 보통 보면은 이 상사는 이야기하고 직원들은 받아 적는 그렇죠. 거 네.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네. 그 과정에서 해답을 또 찾고 네. 해답을 또 직원들이 직접 한번 맞습니다. 내보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하려고 노력을 했던 알겠습니다. 게 그렇게 된 비결이라고 예. 격식 없이 잘 들어주시는 상사. 이게 사실 통계청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요, 청장님. 예.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훈 통계청장이었습니다.